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오늘 아침 첫 영상, 주말을 맞이하는 소식인 만큼 굉장히 기쁘고 가슴 뛰는 내용이 한가득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용안을 보면서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주말 아침부터 우리 임영웅님의 용안을 보니 오늘 하루 아주 대통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임영웅님의 I'm Hero The Final 극장판 영시봉 상영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아마 오늘 아침 일찍부터 많은 분들이 가슴 설레이며 극장가로 방문하실 것 같아요. 3월 1일만큼이나 가슴이 쿵쾅대고 어떤 분들에게는 3월 1일보다도 더 가슴이 쿵쾅대는 그런 아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임영웅님의 이번 CGV 영화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번져나가야 하는 이유가 첫째 주에 이 상영관에서 얼마나 더 상영을 할지 그 기간에 대한 기준 자체를 첫 주에 나온 성적을 가지고 정해진다라고 제가 분명히 전달해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뭐 지역별로 다음 주 이후까지도 점점점 이제 상영 기간이 추가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서울 쪽에는 아직 확실하게 어느 상영관이 얼만큼 추가됐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요번 주 주말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임영웅님의 I'm Hero The Final 뭐 2번, 3번 보실 분들 빨리 재관람하시고 첫 주가 중요하니까 마치 이거는 우리가 앨범 초동 판매량과도 비슷한 이치라고 보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기사에서도 임영웅님의 이 글로벌 개봉 확정 소식을 연달아 보도하면서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만 흥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임영웅님의 흥행 파워가 성공할 것이다. 지금 이런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임영웅님의 실황 영화 한 번만 보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소시 역시 지인들과 함께 해서 이번 주말 이용하여 한 번 더 관람할 생각입니다. 비록 영시봉 상영의 자리는 제가 아직 구하지는 못했지만 어찌됐건 뭐 일반 상영관이라도 일반인들에게 보여준다면 저는 자신이 있거든요.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세계 극장에도 개봉을 하는 임영웅님의 영화인 만큼 전 세계적으로 벌어들일 수익이 정말 엄청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를 벌어들이지 않습니까? 요즘 외화 환율이 점점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큰 매출로 상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임영웅님의 이 극장 성적이 어떻게 될까요? 현재는 유일하게 이 국산 영화 중에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애니메이션과의 경쟁에서 유일하게 탑2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매율 자체는 1위를 하고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과 약 한 6%? 네, 6%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지만 임영웅님의 오늘 영시봉 상영회를 보러 가시는 분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사실 이번 영시봉 상영회를 보고 나서 다음 주에도 상영 기간이 연장된다면 영시봉 상영회 또 봐야 하겠다. 뭐 사실 영시봉 상영회가 또 열릴 거라는 장담은 없습니다만 적어도 스크린 X 상영관으로 영시봉 상영회의 느낌을 계속 느끼고 싶다. 3번, 4번 엄청나게 연달아 지금 관람하시는 분들도 속속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예매율은 갈수록 계속 더 증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임영웅님의 I'm Hero The Final 어느 정도의 이 매출 수익을 올리게 됐을까요?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이 통합 전산망을 통해서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매 매출액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일시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4억 9,500만 원 정도 되고요. 누적 매출액으로 보니 일시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역시나 19억 정도 됩니다. 당초 제가 처음 전달해드렸을 때 25억 이상의 이 예매 매출액을 발생시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19억과 14억 원을 더하면 대략 한 35억 원 정도, 네, 34억에서 35억 원 정도의 티켓 매출을 폭발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정확한 계산법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파악해본 바로는 요 정도의 티켓 매출 금액이 나오고 있다. 3월 1일날 개봉했으니까 사실 3일 동안 벌어들인 이 누적 매출액이라던가 예매 매출액 등이 지금 뭐 사전 예약 때 못지않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차 관람을 하시는 분들이 평일보다 주말을 더 많이 이용한다라고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 CGV를 방문했을 때 대다수의 분들이 예매하고 오신 분들도 있지만 한 30% 이상의 분들은 현장에서 티켓을 구매해서 보시는 분들도 꽤 있었거든요. 제가 이런 것을 두고 봤을 때는 아마 이 매출액은 더욱더 치솟지 않을까. 제가 당초에 예고 드렸던 이 100억 원 이상의 매출액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뭐 요런 예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임영웅님의 이 영화가 글로벌 개봉을 확정 지으면서 아마 요 전체 매출액까지 합산되면 차후에 CJ ENM이 직접 발표하겠지만 지금 실황 콘서트만으로도 굉장히 이례적인, 더군다나 CGV 단독 개봉임에도 엄청난 성적을 내고 있다라고 이 언론 기사에도 나와 있는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이 영화 상영이 종료되고 나서 총 합산된 이 티켓 파워를 계산해 봤을 땐 제가 볼 때는 100억 원 정도의 매출액은 충분히 돌파하고도 남지 않을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영화계에서도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오고 있구나. 요런 사실을 다시 한번 재증명해주는 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이 박서진님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서 임영웅님에게 이 현금 선물을 받았던 에피소드를 전달드렸습니다. 혹시 뭐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가 어제 마지막에 이 올려놓은 영상과 뭐 그 전에 올렸던 영상도 한 번씩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 나아가서는 중요한 건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한 번 더 제가 강조해 드릴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박서진은 트로트 외에 다른 장르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 미스터 트롯을 통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던 임영웅의 경우 트로트 외에도 여러 장르를 소화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를 보며 혹시 받았던 영향이 없는지라고 물어보자 영웅이 형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굳건히 지켜주고 계신 덕분에 저는 트로트를 할 수 있는 것 같다. 워낙 노래도 잘하시고 또 그런 색깔이랑 잘 어울러지는데 저는 그런 노래를 불러도 트로트로 색깔이 바뀐다. 트로트를 해야만 하는 운명인 것 같다. 라고 애정을 드러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굉장한 팩트가 존재합니다. 물론 박서진 님도 다른 장르의 노래를 잘 부를 거예요. 하지만 왜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자신은 트로트를 더욱더 아끼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팩트가 있어요. 다른 장르의 노래를 불러도 트로트로 색깔이 바뀐다. 근데 이게 굉장히 팩트인 게 많은 트로트 가수들이 겪는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트로트 색깔을 내려면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창법을 전부 다 내려두고 다시 처음부터 새로운 창법으로 바꿔나가야 하는데 이것이 기존 기성 가수인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트로트의 꺾기 있지 않습니까? 이 꺾이는 부분부터 해가지고 이것을 새롭게 다시 만들어낸다라는 게 기성 가수들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만약에 트로트에서 다시 기성 가수들처럼 다른 장르의 노래를 부르려고 한다? 이게 또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트로트에서 원래 기성 가수의 스타일로 돌아와야 하는데 이제는 어떤 노래를 불러도 트로트 필이 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임영웅 님이 이제 나만 믿어요 불렀을 당시 많은 사람들, 많은 대중들이 발라드 같지만 확실히 발로트 느낌이다. 발라드와 트로트를 섞어놓은 것 같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을 불렀을 때만이 아니라 사랑의 콜센터에서 노래를 부를 때도 많은 커버곡을 냈지만 몇몇 대중들은 트로트 느낌이 여전히 나는데?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임영웅 님이 타고난 천재성도 존재했지만 이 박서진 님도 트로트에서 다른 장르를 부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했어요. 노래도 워낙 잘하시고 그런 색깔이랑 잘 어울러진다. 임영웅 님의
이 장르의 한계를 허무는 장점을 탁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임영웅님이 과연 이게 하루아침에 됐을 거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뭐 도화와 선생님부터 해서 임영웅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나는 트로트만 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르로도 다 잘할 수 있다. 이것을 증명해내기 위해 트로트의 느낌을 또 빼는 것에 굉장히 집중했을 것 같아요. 사실 임영웅님이 원래 트로트 전문 가수가 아니라 뭐 R&B, 발라드 이런 장르를 전공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장르에서 트로트의 느낌을 내는 데에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갔을 건데 다시 거기에서 기성 가수들처럼 타 장르를 불렀을 때 이 박서진 님이 딱 이야기한 트로트로 자동으로 색깔이 바뀌는 이 부분을 다시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천재가 노력을 하면 무시무시한 결과를 내는지 임영웅 님이 직접 증명해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 정말 100년에 한 번 나타날까 말까 한 슈퍼스타가 우리 시대에 탄생을 한 겁니다. 노력하는 천재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임영웅 님의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또 최근 이 미친 감성 작곡가님이 독특하게 풀어냈어요. 뭐 최근에 올라온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인데 뭐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영웅 아이유 노래를 인디 가수가 음원 차트에서 절대 이길 수 없는 이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디 가수라는 건 아마추어 가수, 무명 가수 요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 학원에서 열린 10대들의 공연을 보고 왔는데 이때 이런 비교를 합니다. 굉장히 재능 많은 학생들이 많았는데 이 중에서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와 아이유 씨의 노래를 함께 들려주면서 이 10대 학생들의 노래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어떤 질문을 하냐면 사실 이 10대 학생들의 노래를 들었을 때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와 아이유 씨의 노래와 10대 학생들의 노래가 똑같은 기타 반주의 노래였거든요. 근데 이 세 곡을 들었을 때 어떤 멜로디가 가장 아쉽냐라고 질문을 해요. 아무래도 10대 학생들의 노래 멜로디가 가장 아쉬웠을 것이다 라고 탁 꼬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임영웅 님이 노래를 굉장히 잘한 것도 있지만 이 멜로디 자체에도 일반 인디 가수 학생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히트곡 법칙이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물론 맥락은 이 미친 감성님이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이 멜로디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영상을 담았지만 그 영상을 담는 것에 있어서 자신의 멜로디에 대한 이 학습법이 뛰어나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10대 학생들과 아이유 씨와 임영웅님의 노래를 예로 들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들이 메가톤급 히트곡이었기 때문이죠. 이제는 작곡가들에게도 임영웅님의 노래는요, 연구 대상입니다. 노래를 잘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이 노래 자체도 곡이 좋지 않으면 또 대박 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사실 사랑은 늘 도망가의 노래 같은 경우는 원래 대박 났던 곡입니까? 아니죠. 원곡자님도 인정을 했어요. 이 노래는 철저하게 임영웅님이 불렀기 때문에 세상이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곡이다. 원곡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바로 임영웅님의 노래 파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독보적인 창법과 얼마나 독보적인 목소리를 지니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죠. 그러니까는 사실 어떤 장르의 노래를 불러도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다 임영웅 장르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이 말씀드렸던 임영웅님의 이 쾌거 소식들 이외에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인 글이 몇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지금 보니까 뭐 어른들은 왜 임영웅을 좋아하냐 뭐 이런 글이 올라와요. 사실 이게 임영웅님을 뭐 약간 비하하기 위한 글이라고 저는 보여졌습니다. 이 글을 적은 10대 학생은요, 포천에 사는데 외가 쪽에서 이렇게 자신의 집으로 놀러 왔다고 해요, 친척들이. 근데 이곳이 임영웅 도시다
라면서 막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 자신은 거부 반응이 있었다. 나는 임영웅에 관심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10대 학생들은 조금 반발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팩트예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외국인들이 이 한국을 방문해서 여기가 바로 방탄소년단의 나라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무슨 소리냐? 내가 한국에서 수십 년을 살았는데 무슨 방탄소년단의 나라냐? 대한민국이지. 이렇게 얘기한다면 글쎄요. 그 외국인들에게 과연 인식이 좋을까요? 과연 한국이란 나라가 좋은 인식으로 남게 될까요? 임영웅님을 꼭 다 좋아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호불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인 포천을 빛내줬잖아요. 포천이라는 도시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 몇 번이나 관심을 가져봤습니까? 워낙 시골에 속하기도 하고 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팩트만 말씀드리자면 포천에 가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포천이라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고향이자 자신의 도시를 임영웅 아티스트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알게 됐다면 그것 또한 좋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임영웅님을 덮어놓고 싫어하기보단 왜 많은 어른들이 임영웅이라는 가수를 좋아하는지 적어도 이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요즘 시니어 세대 어르신들은 다 알고 있어요. 비록 이게 영웅시대거나 팬덤 덕질을 하는 분들이 아니라고 해도 BTS, 방탄소년단 대단하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적어도 임영웅이란 가수가 대한민국을, 적어도 임영웅님의 고향인 포천을 빛냈다면 이 포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좀 자랑스럽게 생각해 볼 어떤 인식의 개선도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 학생의 증언글을 보면 자신은 싫었지만 친인척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오셨음에도 이곳이 임영웅의 도시구나 라고 극찬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임영웅님이 포천이라는 도시를 빛낸 슈퍼스타라는 셈이죠. 나아가선 이런 독특한 이야기도 올라왔어요. 썸남이 임영웅의 팬이면 어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과 사귀진 않지만 요즘 이렇게 연애를 할 듯 말 듯한 관계를 썸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하는 남자를 썸남, 이것을 하는 상대 여자를 썸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렇게 임영웅 팬이면 혹시 좀 깨냐? 좀 별로냐? 이런 질문을 하자 이런 댓글들이 달려요. 우리 아들은 28살인데 아이유와 임영웅을 좋아해. 임영웅의 런던보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사랑은 늘 도망가 자주 듣더라. 그게 어때서? 임영웅 발라드 많이 해서 좋아할 수도 있지. 사랑은 늘 도망가 20대 남자들에게도 코인 노래방에서 많이 불러. 이게 팩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남자가 임영웅님 좋아하면 안 되나요? 요번 임영웅님의 콘서트 때 얼마나 많은 영웅 부대가 창설됐습니까? 저도 이제 영웅 시대가 아니라 영웅 부대의 한 명으로서 팬튜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남자분들이 임영웅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커도 저런 인식이 있으면 말 못합니다. 저는 이 영웅 부대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오빠 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좀 창피하다면 오빠라고 하지 말고 임영웅님이라고 하고 그것도 창피하다면 뭔가 민망하다면 아티스트 임영웅이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아티스트를 아티스트라고 해야 되기 때문이죠. 어찌됐건 이런 인식의 개선들이 아직은 좀 과도기에 있지만 사실 남자들 중에서도 방탄소년단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반대로 여자들도 뉴진스, 블랙핑크 좋아하잖아요. 같은 동성을 좋아한다라는 건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임영웅님에 대한 영향력이 다방면으로 행사가 되고 있다. 자, 이런 가운데 제가 소개해드릴 기사 내용이 하나 있어요. 임영웅님의 이 개봉 첫날 아주 상세하게 이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분의 이 글들 중에 제 눈을 사로잡았던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스포일러라고 하기에는 직접 이렇게 기자분이 밝혔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스포일러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전달 드린다라고 했던 딱 한 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눈물을 펑펑 쏟았던 바로 그 대목이죠. 뭐 길게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얼굴에 흉터가 있는 애를 왜 좋아하시지? 라고 말한 이 자조적인 멘트. 그러니까 안무 연습을 하면서 비친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보며 이렇게 얼굴에 흉터가 있는 애를 왜 좋아하실까? 이 멘트에 현장에서 정말 많은 안타까운 탄식이 쏟아졌고 아마 오늘 영화를 보시는 분들도 이 대목에서 절로 모르게 탄식이 나오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실 이 영시봉 상영회를 기다리신 분들도 굉장히 눈물을 쏟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대목에 대해서 소씨가 깜짝 놀랄 대중들의 반응을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임영웅님은 사실 예전에도 과연 나를 사랑하게 하려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게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 심지어는 리로드 때 이런 말을 했죠.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시고 있는데 이게 물거품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면 어떨까? 계속 사랑받을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굉장히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이번 영화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여전히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 카페에 이런 글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임영웅님의 이 얼굴 흉터에 대해서 깜짝 놀랄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이제 이 당시 때 어렸을 때 이 다쳤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제 많은 일반 여성들이 읽게 됩니다. 우리의 영웅이는 항상 단단해 보였어요. 내가 남의 머리를 만지며 하루 벌어먹는 궁핍한 삶에도 영웅이는 울지 않았죠. 영웅이는 자기가 정말 영웅이라도 됐냐? 엄마, 내가 뭐 도와줄까? 가 인사였어요. 그랬던 아이의 얼굴이 정말 일그러졌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어느 날 뛰어놀다 주차장의 녹슨 쇠 양동이에 얼굴 광대 쪽을 찧었다고 하거든요. 부식된 양동이의 끝은 칼날처럼 벼려 있었고 아이의 여린 피부는 속절없이 다친 겁니다. 쇳가루가 엉망이 얼굴이 징창이었어요. 그리고 뭐가 자꾸 흐르기에 그냥 땀인 줄 알았어 라고 영웅님은 씩씩하게 이야기를 했었죠. 30바늘이나 꿰매는 수술을 했고 의사 선생님은 신경이 죽어 입이 제자리를 못 잡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놀림을 받았는지 아이는 눈물 자국이 배어 잠들어 있었다. 잠든 영웅이 얼굴에 약을 발라주다 문득 뒤로 훔치던 눈물에 깨어난 것인지 영웅이는 실눈으로 방긋방긋 웃어 보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 얼굴엔 나이키가 있어. 이거 보조개 같지 않아? 이 사실을 이제 뭐 정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알고 있죠. 오른쪽만 쓱 올라가던, 그러니까 똑같이 힘을 주면 안 됐던, 양쪽 다 얼굴이 웃으려면 오히려 정말 더 많이 힘을 줘야 했던 임영웅님의 이 상처난 얼굴 쪽, 항상 고민했던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숭아 학당 때나 라디오스타에 등장했을 때나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놀랍게도 일반인들의 반응 보시겠어요? 와, 진심 몰랐어. 전혀 몰랐어. 그저 어머님이 말하신 일화가 정말 많은 팬분들을 울릴 일화다. 처음 봐. 몰랐어. 티 안 나는데? 저렇게 깊은 상처일 줄 몰랐어. 헐, 진짜 몰랐어. 와, 몰랐어. 진짜 몰랐어. 전혀 몰랐음. 자,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는요, 임영웅님의 얼굴 흉터가 아니라 보조개로 보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과연 일반인들에게만 그랬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소씨가 예전에 전달해드렸던 이 영상들 중에서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임영웅님의 이 얼굴 흉터에 대해서 분석한 성형외과 원장 선생님의 영상을 제가 가지고 와서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이 당시 때 보면 제가 이 영상 조회수도 많이 나왔지만 임영웅님이 얼굴 크기도 굉장히 작다. 근데 자신이 알고 보니까 보조개라고 분석을 했던 임영웅님의 얼굴 보조개가 아니라 흉터였다.
굉장히 놀랐다라고 이 당시 때 영상을 재차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성형외과 원장님이 임영님의 이 보조개가 매력적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많은 팬분들이 얼굴에 흉터예요 라고 알려주자 나중에 영상을 또 찍은 겁니다. 정말 흉터인지 몰랐다. 너무 충격적이다. 어쩜 이렇게 얼굴에 흉터조차도 매력적일 수 있냐. 굉장히 깜짝 놀라 하면서 이분이 이 당시 때 임영님의 이 얼굴 흉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던 영상을 공개했어요. 그래서 사실 상처가 남은 거지만 보조개처럼 보이는 거다라고 이야기한 어머님의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랐다라고 이분이 당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뭐 이 유튜브 채널에 가보면 임영님에 대한 이 얼굴 분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굉장히 얼굴이 작아 보이는 형태다. 노래 실력과 매력, 인성의 비밀은 보조개에서 나온다 라고 했는데 이게 보조개가 아니었다. 너무 죄송합니다 라면서 깜짝 놀랬던 영상까지 당시에 많은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결국 일반인들만이 아니라 이 성형외과 원장님조차도 임영님의 얼굴 보조개를 보고서 흉터가 아니라 보조개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임영님도 스스로에게 얼굴에 흉터가 있는데 왜 나 같은 아이를 좋아할까라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생각 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마음 담아서 우리 수호천사님들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신다면 정말 우리 수호천사님들의 말처럼 임영님이 제 영상을 정말 혹여라도 보고 있다면 뭐 그럴 일 없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수호천사님들의 댓글이 닿아서 임영님이 전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 많은 영웅시대분들의 진심이 꼭 닿았으면 좋겠고 뭐 팬들만이 아니라 성형외과 의사 원장님도 일반 대중들도 다 보조개처럼 너무 예쁘게 바라봐주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의 상처 빨리 영원히 씻겨지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임영웅님의 영시봉 상영회가 있는 날인 만큼 많은 분들에게 축제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은 오후 일찍 소시의 두 번째 영상이 등장할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활동 함께 부탁드리면서 우리 두 번째 영상에서 금방 만나도록 해요.